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임서 이야기의 그 마지막 번째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임서를 하는 방법상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임서를 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로서 제가 썸네일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은, 의제 필선이란 무엇인가라는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의제 필선이란 것은 여러분들 쉽게 아시겠지만은 의제 필선 뜻이겠죠. 뜻이자 마음, 생각, 마음, 뜻이라는 뜻입니다. 필선, 마음이, 생각이 두 앞에 있다 이거죠. 그죠? 글씨를 쓰는데 붓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먼저 간 다음에 붓은 뒤에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과 같은 개념이기도 합니다만은 필거 시무라는 말도 있습니다. 딱한 뜻이죠. 붓이 마음 뒤에 거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앞에 가 있고 붓이 뒤에 따라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붓이 주어가 되었고 요거는 뜻이 주어가 됐죠. 마음이 주어가 됐었는데 뜻은 똑같은 뜻입니다. 의제, 필선, 필거, 시무. 이것만 잘 생각하면은 글씨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을 먼저 먹은 다음에 붓이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데 실제로 글씨를 쓰는 경우에 보면은 잘 지켜지지 않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글씨를 첫 자를 쓸 때 첫 자의 첫 점액이 중요하다 그랬죠. 첫 점액을 아무 생각도 없이 푹 찍어 놓고 이러다 보니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글자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에 소리를 합니다. 올라갔네, 왼쪽으로 갔네, 떨어졌네 하는 그런 경우를 아주 자주 봅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핵을 시작을 하겠다 해서 끝을 어디 가서 끝을 내겠다 하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붓은 내 마음을 따라서 가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데 실제로 지켜지지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글씨뿐만 아니고 단어만 바꾸면 우리 일상생활에 생활에 겪는 문제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 다음날 할 일을 그 전날 저녁에 누워서 자기 전에 일기를 쓴다든지 할 경우 내일은 오전에 어떻게 하고 오후에 어떻게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어디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 그날 일이 옳게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그 다음날 할 일을 이렇게 자기 전에 한 2, 3분만 생각해도 되겠죠. 내일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그 다음날은 일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겠죠.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때 운전대에 앉을 때 어떻습니까? 출발지에 앉아서 목적지로 가는데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가는 길과 차가 가는 길은 조금 틀리죠.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간다고 하지만 그건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참고가 될 뿐인데,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전체적인 길을 생각을 해서 운전대를 잡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다음에 실천을 하라는 서예적인 용어로서 의제, 필선, 필거, 시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점액을 찍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행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수 없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를 하고 사전에 계획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겠죠. 자, 특히 일상생활은 조금 수정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글씨라는 것은 흰 종이에 검은 먹으로 쓰기 때문에 한번 잘못 쓰면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종이를 바꾸는 수는 있지만은 그건 예외적인 이야기고, 한 장의 종이를 한 글씨를 쓰는데 한 번 잘못 쓰게 되면은 이 지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붓을 종이에 대기 전에 내가 갈 길이 정해진 연후에 붓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붓을 댈 때 그 필액의 성격에 대해서, 자형의 성격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생각을 하고 심리적인 결정이 되면 붓이 따라가게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쓸 때 너무 바쁘게 쓰지 마시고 천천히 실수 없이 정확하게 글씨를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은 글씨를 너무 빨리 쓰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시간을 재서 글씨 쓰는 서예는 잘 없죠. 실기대에 가면 그럴 수는 있지만 일상 개인이 공부를 할 때는 막 시간을 정해놓고 몇 자를 써야 된다든지 몇 번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그건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초보일수록 천천히 정확하게 써서 숙달을 해서 빨리 해도 실수가 되지 않는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쓰기 대회는 없고 빨리 쓰기 대회도 서예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숙련을 거쳐서 빨리 써도 실수하지 않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글자를 쓸 때 자, 큰 대자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법첩에 큰 대자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종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법첩에 있는 규격을 내가 글씨를 종이에 쓴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기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글씨가 좌우상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점을 잡는데 아무 때나 이렇게 잡으면 글자가 틀리되겠죠. 그래서 이 기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그죠? 만약에 여기에 중앙선을 그으면은, 여기에 중앙선을 그으면, 자, 이 시점에서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파악하면 쉽죠. 특히 이것을 9등분해서 이른바 우리가 구궁격이라는 종이가 있어요. 칸을 9개 쳐가지고 글씨를 쓰게 되고, 만약에 16개를 하면 더 세밀하게 이 기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궁격을 쓰는 거거든요. 첫 점의 위치를 잘 잡기 위해서
법첩에도 줄을 긋고 내 쓰는 종이에도 줄을 긋게 되면은 이 시점을 잘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이 줄을 긋는 구분격의 습관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구분격이 없으면 글씨를 못 쓴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마치 요사이 우리가 내비게이션만 믿고 막 갔는데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너무 믿지 마시고 옛날에는 다 그냥 했잖아요. 그래도 잘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맨종이에다가 글씨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눈으로 봐서 이 시점을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좀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여기다 하는 거죠. 여기에 시작점을 뒀어요. 그런데 이거 대놓고 막 가면은 운전을 하게 되면 너무 세게 달려가지고 그 목표 지점을 지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 시점이 어디라는 거죠? 이 시점이 요쯤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점과 이 시점을 두 개의 마음을 딱 찍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발점, 도착점. 요거를 하면 딱 정한 다음에 마음이 서면 운필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운필을 시작할 때 몇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몇 센치가 될까? 그리고 굵기가 어떨까? 이렇게 가늘게 갈까? 굵게 갈까? 굵기. 경사가 어떨까? 10도일까? 15도일까? 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경사. 그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의 결정이 나서 간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늘게 됐다든지 길게 되고 짧게 되고 너무 경사가 올라간다든지 내려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가 마음에 딱 정해졌을 때 운필을 시작하면 글씨가 틀리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 다 꺾고 나면 두 번째 이 획은 어디에 갔냐는 거죠. 이 획은 요쯤에 되겠죠. 제가 대강 보니까 여기 좀 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휘어져 오죠. 벼렉은. 여기서 와서 이쪽으로 대체로 전체적으로 이리 오는데 어때요? 여기서 이까지는 똑바로 거의 왔다가 가늘어지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늘어지고 여기에서 다시 어때요? 여기까지는 굵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시점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늘어지고 굵어지고 가늘어지죠. 그리고 경사가 전체적으로 이런 경사를 여기서는 바로 오지만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약 3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그죠? 길이는 여기서 마친다 해서 그 세 가지가 마음에 결정이 되면은 운필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슬라가 이 정도 굵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가늘게 왔다가 교차점에서 점점점 굵어지면서 왼쪽으로 30도 정도까지 오다가 점점 굵어졌다가 끝에 가서 다시 가늘어진다 이죠. 그래서 붓은 그냥 내 생각이 시켜지는 대로 붓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붓이 먼저 가면은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운전으로 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끝이 이 정도 온다는 거죠. 그죠? 점점 굵어져서 거의 끝에 와서 다시 가늘게 되겠죠. 길이는 여기다. 그죠? 굵어지는, 다시 최대한 굵어지는 위치는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점점 각도도 45도 정도 점점 여기까지는 굵어지고 이 시점에서 다시 방향을 각도를 틀어서 가늘어지게 하면 큰 대자가 되는 거죠. 자, 요건 큰 대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지만은 한자에는 굉장히 복잡한 글자가 많죠. 해서에서도 복잡지만 전서는 더욱 복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쓸 때 시간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연필로 점을 꼭꼭 찍어가면서 하더라도 천천히 정확하게 해서 자기가 쓴
글씨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센치도 재보고 각도도 재보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한번 내보고 최소한 90% 이상이 타당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쓰면은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처음에는 연필로 표시를 해가면서 글씨를 좌우 상하의 공간까지도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다음에 글씨를 써내려가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자를 지정된 시간 속에 한자를 10번 쓰는 것보다는 지정된 시간 속에 10배의 시간을 들여서 한자를 쓰게 되면 어느 것이 정확하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글씨를 임서를 해내려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어려우면 구궁격에다가 대고 한번 글씨를 써보세요. 조금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이 줄을 없애고 이 사각형에서 어느 시점을 감각적으로 봐서 어느 시점이 빈 시점이 어디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직관을 배양을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에는 보면 침이라는 게 있죠. 침이라는 것이 뭐 경혈인가 이런 데 이제 침을 놓는 것인데 아마 한의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여기에 침 놓는 자리가 있죠. 그 침 놓는 자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미리로 된 자를 가지고 재요. 어떤 부분에 뭐 가로 세로 해서 좌표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좌표를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침을 가지고 이렇게 꼽아요. 꽂아도 잘 안 맞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죠? 그렇지만은 아주 그것을 면밀하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숙련이 되면은 먼 산 보고도 이렇게 먼 산 보고 이 자리를 안 봐도 손만 이래 잡고 이래 해도 그냥 이렇게 침을 놔도 제자리에 탁탁 들어가는 명의를 우리는 들어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쉽게 볼 수가 있죠.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면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천천히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붓으로 글씨를 쓸 때 자리를 잡는 것은 명한의사가 침을 꽂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고 글씨를 쓰실 때 이 의제필선이라는 말을 잘 새겨서 우리 일상생활이나 글씨를 쓰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임서와 관련해서 5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에서 기본에 대한 임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